안녕하세요. 북챌런지 카페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든 리뷰 영상 중에 3분의 1 정도가 환경도서인데요. 올해는 베스트셀러 기획도서들을 주로 소개해드려서 환경도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폭염살인입니다. 환경 생태 장르에서 올해 새롭게 출간된 도서 중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고요. 출간일을 따지지 않는다면 환경 스테디셀러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살인의 작가 제프 구델은 20년간 전 세계 곳곳 기후재앙의 생생하고 참혹한 현장을 취재해온 기후 전문 저널리스트인데요. 먼저 이 책의 장점을 소개해드린다면요. 첫째, 비관과 낙관의 균형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4년 전에 벌써 4년이나 됐네요. 2050 거주불능 지구란 책을 리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한 책으로 당시 상당히 이슈였던 책인데요.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이 영상 보신 후에 2050 거주불능 지구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흑역사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5배속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관한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기는 하나 너무 우울해요. 진짜 막 눈물이 나와요. 또 문체도 학술적인 리포트에 가까워서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도 결코 유쾌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2050보다는 좀 더 낙관과 비관의 균형을 갖고 있고 결론도 희망적이죠. 기후위기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또 저자가 3년 동안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생태적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이 원두를 생산한 극빈층의 어린 노동자의 삶, 또 커피 산업 이윤의 99%를 가져가는 거대 커피 회사의 착취, 멋진 광고에 가려진 이 커피의 영양, 건강상의 문제 등등 다양한 시사점들을 끌어내서 질문하고 좀 더 나은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죠. 이렇게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경험, 또 작은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책은 더위가 단지 인간에게만 또 인간의 어떤 국소적인 영역에서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깊이 연결되어서 어떤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라는 독자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폭염 경보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에이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겠어 라고 무심코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보다 에어컨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구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에코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태적 상상력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이 책이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는 책인 것 같아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단단한 생각의 근육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믿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해서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폭염이 얼마나 살인적인가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48만 9천 명.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21% 더위와 가뭄으로 지난 20년간 줄어든 전 세계 농업 생산량입니다. 2억 1,000명. 2019년 이래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처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이고요. 1년에 1.6km. 육상동물들이 더 시원한 고지대를 향해서 이동하는 평균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장 추운 곳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생존 가능한 생태 환경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농학과 레포트 쓰면서 수집한 통계 자료인데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과수 품종들도 고도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작가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인 섭리가 아니라 인간이 화석 연료를 태운 결과라는 것을 책 곳곳에서 지적합니다. 매년 인간은 약 3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쏟아내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우리가 맞이한 이 폭염,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을
무덤덤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지적하는데요. 코로나도 비슷한 예죠. 코로나 초반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충격이 아주 컸지만 갈수록 죽음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돼버렸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매년 4만 3천 명이 죽어도 그 통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격이죠. 기후변화로 허리케인이 연안 도시들을 휩쓸고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 배달 기사들이 한여름 도로에서 픽픽 쓰러져 죽어도 여전히 근사한 배우가 광고하는 석유를 잔뜩 잡아먹는 자동차, 해외여행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사회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재앙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인 동시에 상황을 전혀 진지하게 대하지도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역사 중에 폭염으로 모든 생물체가 사라지는 대멸종을 지나왔음을 알면서도 아니란 마음으로 계속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라는 자각과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줄곧 선택해온 물건, 이동수단, 식습관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생태적 상상력을 갖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간다면 우리의 미래 모습도 좀 더 낙관적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처서가 지났는데 여전히 무덥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